자, 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지난 시간 특허 이공계 입시 활용법 영상에서 약속드렸듯이 이번 시간부터는 특허 출원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런데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산출물을 먼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발명대회부터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발명 특허 쪽에 활발한 활동 경험을 갖고 있는 멘토쌤 한 분을 더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유니스트 19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정경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유니스트 입학할 때 특허 8건 출원하고 다양한 발명과 창업대회 수상으로 유니스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국내에 여러 발명대회가 있잖아요. 그죠? 자, 네. 일반적으로 발명대회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소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발명 대회라고 하면 일단 그 전에 발명 대회이기에 앞서서 학생이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 다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학생한테서 나온 아이디어가 맞는지 막 그런 거를 일단 첫 번째로 우선시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공감하는 게 아무래도 그 대회가 학생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학생 다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혹시 그 학생답지 않은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그런 게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면접관님들이 좀 의심을 하시고 좀 약간 평가를 안 좋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발명 대회다 보니까 좀 발명에 초점을 두고 싶은데, 지금까지 없었던 창의적인 그런 발명품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명 대회라면. 네. 독창성과 응용성도 서로 네네네. 겸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융합형 인재를 이제 추구하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두 분의 모든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는 좀 추가를 해보자면, 요즘 발명대회와 창업대회가 좀 따로 있긴 하지만 요즘 좀 두 개 중간 성향을 띠는 대회들이 정말 많거든요. 발명대회라고 이제 창의성만 있어도 또 되진 않고,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걸 사겠느냐, 사람들이 뭘 위해 이걸 사겠느냐, 이런 경제성까지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네. 그 발명대회 하면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있어요? 전 있긴 한데 네. 제가 먼저 시작했었으니까 이번엔 반대로.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우선 이제 발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이 방법을 사용할 텐데요. 뭐를 해결하고 싶다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다가 저거 좀 불편하지 않나? 이래가지고 그냥 그 생각날 때 메모를 좀 많이 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해결 방법까지 같이 생각이 나면 그것까지 같이 메모를 해놓고 이제 다음에 와서 좀 구체화를 시킨다거나. 근데 이렇게 메모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때에서 끝나거든요. 순간적인 생각에서. 그래서 메모가 정말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발명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이슈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좀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 세월호가 침몰을 했을 때 이제 그 세월호에 침몰한 이유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아이디어가 나온다면, 그 시대에 맞게 좀 사회 동향과 맞게 좀 아이디어를 산출한다면 좀 더 대회에 좀 선정되기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좋은 좋아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저도 사실 아이디어를 많이 적어 놓고 다닙니다, 평소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만 적어놓고 저는 따로 시간을 둬서 해결책은 따로 시간을 두고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특이한 게, 저는 꿈속에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어요. 신의 계시? 천부적인 재능이네요. 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추천의 재능이죠. 네, 아이디어도 많이 얻고, 약간 제가 소설 쓴 것도 있는데 약간 소설 아이디어도 그런 데서 얻고, 약간 저는 아이디어를 꿈 같은 거에서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 적극 공감하는 게, 사회적인 이슈가 정말 저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만약에 제가 경험했었던 거는, 어떤 뉴스 기사로 그 치약에 발암물질, 파라벤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했을 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파라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이걸로 연구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이렇게 사회 이슈를 곁들여서 하는 연구가 정말 좋고, 그런 걸로 발명품까지 낸다면은 정말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하려는 거는, 저는 물론 이런 두 가지 방법도 있었지만 저는 사실 딱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이제 정말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방법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틈틈이 이렇게 문제점을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키워드 같은 걸 이렇게 쭉 나열을 해둡니다. 그래서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키워드든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 있는 키워드든 그런 걸 한 50개 정도를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거울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연필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뭐 그랬으면 일단 거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편했던 건 없는지 뭐 그리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딱 그 아이디어라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점도 발견하게 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해결책도 이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생각난 게 있는데 저도 약간 그 발명 대회 시즌이 되면은 여러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집 주변을 그냥 이유 없이 맴돌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냥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약간 일부러 약간 찾으려고 그렇게 신경 곤두세우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약간 그런 게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이게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결국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그 항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먼저 서류 작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좀 말하자면 일단 아무래도 발명 대회다 보니까 이게 왜 독창적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제 언급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아이디어 관련된 거긴 하지만 적어도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어떤 수치적인 근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좋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수치적인 근거 같은 것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독창성과 같이 이제 그런 명확성이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런 보고서의 어떤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보고서의 측면으로만 봤을 때 필요한 그런 요인들 있잖아요. 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됐고 이 아이디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아까 전에 사회적 이슈를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사회적 이슈가 동기 부분에 들어가면은 그냥 모든 사람이 처음 읽었을 때 관심을 끌 수 있고 눈을 사로잡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잘 써주시고 그런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동기가 그 문제점이죠. 그리고 그걸 써주시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아까 지원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논문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가지고 왔든 어떤 수치를 가지고 왔든 그러니까 단순히 판타지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어떻게든 현실성과 끌어당겨 와서 그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다른 사람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도면이나 뭐 그런 알고리즘들이나 뭐 그런 그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앞에 두 분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우선 일단 수치적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실제로 이번 유니스트 면접을 봤을 때 그 제 아이디어가 이제 분무기 물통의 위치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손목에 얼마나 힘이 가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학도라면 수치적으로 이제 계산해보지 않았을까라고 혹시 궁금하셔서 면접관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그런 수치적인 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힘계산 같은 그죠. 그 뉴턴으로 정확히 표현을 하면은 확실히 좀 논리적이고 신뢰성이 있을 뿐더러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면을 그려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할 때 저는 이제 특허를 쓸 때도 그렇게 하지만 도면에 이렇게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부분에 따라서 10번, 20번 번호를 달고 작성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무기, 뭐 손잡이 부분 이렇게 쓰면 너무 귀찮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10번으로 지정해놓고 이제 10번은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글자 수도 아끼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저희 아이디어를 알고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정말 잘 썼는데? 라고 하고 저희 어머니나 뭐 친구들을 보여줬을 때 다들 아이디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어딜 가서 말할 때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고서 같은 거를 제출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걸 확실하게 고쳐서 내는 게 아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